내 아들, 이제 내려갈 거야. 갑작스레 나타난 전 남편의 말. 뭐라고요? 내 아들이잖아. 이제 내가 키울 거야. 미나는 전 남편과 그 옆에 선 여자를 노려봤어요. 내가 낳았으니 나보고 키우라며. 조만간 내리러 갈 테니 그렇게 알아.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만 뭐라고? 네가 5년 키웠으면 됐잖아. 애한테 잘 설명해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합시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건강을 기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미나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잠에서 깨는 게 벌써 몇 년째였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면 아버지의 제빵실에서는 이미 오븐이 예열되고 있었죠. 미나가 제빵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밀가루 냄새, 버터 냄새, 그리고 막 구워지기 시작한 빵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일터의 냄새였겠지만 미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였습니다. 아버지 최한수는 이미 반죽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마다 가장 먼저 제빵실에 나오시는 분이었죠. 미나는 아버지 옆자리에 서서 전날 밤 발효시켜둔 반죽을 꺼냈습니다. 반죽을 치대기 시작하자 손바닥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미나는 반죽을 접고 누르고 다시 접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치대다 보면 반죽 표면이 아기 피부처럼 매끈해지는데 그 순간이 올 때마다 미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아버지는 딸이 반죽하는 모습을 힐끗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칭찬이었어요. 말수가 적은 분이셨거든요. 수십 년을 빵만 만들어 오신 장인이셨지만 딸에게 잘한다는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빵실 문이 열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죠. 미나야, 이것 좀 마셔. 새벽부터 빈속에 일하면 안 돼. 엄마, 괜찮아요. 바빠서 나중에 마실게요.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지금 당장 마셔. 몸 축내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어머니의 잔소리에 미나는 투덜거리면서도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어머니는 딸이 우유를 다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주방 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가게 문을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갓 구운 빵들을 진열대에 하나씩 올리는데 크루아상의 황금빛 겉면이 조명 아래서 윤기나게 빛났습니다. 바게트는 껍질이 바삭하게 갈라져 있었고 식빵은 속이 구름처럼 폭신해 보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빵집이니 어린 시절부터 이 집 빵을 먹고 자란 손님들도 많았죠. 한 중년 여성 손님이 진열대 앞에서 빵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크루아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딸이 만들었어요. 손님이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진짜요? 딸 솜씨가 사장님 못지않네요. 아니,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웃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아버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기뻐하고 계신 거였죠. 점심때쯤 오랜 단골인 김 사장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철물점을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와는 30년 지기 친구 사이였어요. 김 사장이 빵을 고르시다가 미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최 사장 이제 미나한테 가게 물려줘도 되겠어. 미나가 아버지 솜씨 다 물려받은 것 같은데. 미나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한테 배울 게 아직 많은걸요. 그러자 아버지가 옆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30살까지 마음 안 바뀌면 가게 하나 내줄 생각이야. 그때까지 빵이 좋으면 말이지. 미나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아빠, 진짜요? 내가 농담하는 거 봤냐? 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제빵실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김 사장이 허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최 사장이 저런 말하는 거 처음 보네. 미나야, 아버지가 많이 인정하시나 보다. 그날 저녁 손님이 다 빠지고 미나 혼자 가게 청소를 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진열대 유리를 닦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다 끝내고 나니 가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미나는 문득 가게 앞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바깥에는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자기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미나는 손가락을 들어 유리창에 글씨를 써봤습니다. 채미나 베이커리라고요. 물론 금방 사라지는 글씨였지만 써놓고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젠가 정말 자기 이름을 건 빵집을 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오후 가게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진열대 앞에 서서 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고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미나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빵 찾으세요? 이건 누가 만든 건가요? 남자가 가리킨 것은 미나가 새로 개발한 레시피의 모카빵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남자는 모카빵을 하나 집어들더니 바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냥 빵이 아니라 브랜드가 될 맛이네요. 미나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남자는 빵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남자가 나간 뒤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저 남자 뭐 하는 사람이래?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뭔가 이상하네. 빵을 먹으면서 무슨 브랜드 어쩌고 하더라. 미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특이한 손님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빵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 제안 드릴 게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김동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나에게 함께 제과점을 열자고 제안했어요. 제가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업 쪽은 맡을 테니 당신은 빵만 만들어주세요. 동규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처음에 빵 때문에 왔다가 당신한테 관심이 생겼습니다. 미나는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그 장면을 아버지가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동균이 나간 뒤 미나에게 다가오셨어요. 저 남자 조심해라. 아빠, 그냥 사업 제안이에요. 사업 제안하러 온 놈이 왜 너한테 관심 생겼다는 말을 해. 눈빛이 영 찜찜하다.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제빵실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방에서 동균의 명함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명함 위에
김동균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창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이름을 건 가게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 아버지 밑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내 실력으로 인정받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경고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나는 명함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미나는 뒤척이다가 결국 다시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함의 글씨는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그 종이의 감촉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죠. 며칠 뒤 미나는 결국 동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자 동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다음 날 오후 미나는 동균이 알려준 카페로 나갔습니다. 가게 일이 끝난 뒤라 피곤했지만 묘하게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카페는 미나가 평소에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얀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죠. 동규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미나가 자리에 앉자 동규는 서류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 있었어요. 가게 위치, 인테리어, 콘셉트, 예상 매출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게는 이 상권의 열생각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미나는 계획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업 계획서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 가게는 그냥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운영해 왔거든요. 가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균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가게 메뉴는 전부 당신 레시피로 채울 겁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빵을 마음껏 만들어요. 저는 경영만 맡을 테니까요. 미나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지 가게에서는 늘 아버지의 레시피를 따라야 했어요. 새로운 빵을 만들어 보고 싶어도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미나의 레시피로 가게를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왜 저예요? 유명한 제빵사도 많을 텐데. 유명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날 당신이 만든 모카빵 먹어보고 확신했습니다. 당신 빵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미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셨지 직접 칭찬하신 적이 없었어요. 카페를 나온 뒤에도 미나는 계속 동균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미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달라 보여. 미나는 동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창업 제안도 레시피 이야기도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던 말까지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야. 아빠 가게에서는 늘 아빠 딸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보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야.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믿을만해? 미나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동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사업가 집안이라는 것, 제과점을 열고 싶어 한다는 것 정도만 알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나야, 앉아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미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요즘 그 남자 자주 만나는 거 알아? 뭐 하는 사람이냐? 미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동균이 창업 제안을 했다는 것, 함께 빵집을 열자고 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 집안이 뭔지 알아? 뭘로 돈 버는 사람인지 알고 따라가겠다는 거냐?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니까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남자를 왜 믿어? 사업 계획서 몇 장 보여줬다고 다 믿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아버지의 말씀에 미나는 속이 상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왠지 자신의 판단을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뭐, 다 컸다고? 아빠 가게에 평생 있으면 전 평생 아빠 딸일 뿐이에요. 제 이름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미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미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미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어머니는 미나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봐. 그 남자가 진짜 너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내 실력만 이용하려는 건지. 엄마,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틀렸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몰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 봐.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미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동규는 더 적극적으로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게가 끝나면 데리러 와서 저녁을 사줬고 함께 상가 자리를 보러 다녔어요. 어느 날 동균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빨간 장미가 아니라 미나가 좋아하는 연분홍 작약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작약 좋아하는 거. 지난번에 카페에서 작약 보고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기억했어요. 미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당신이 없으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어요. 당신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동균의 말에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해보자고요. 그 결심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나가라.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들어올 생각 마라. 아버지의 말씀에 미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갈게요. 제 인생이니까요. 짐을 싸는 날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미나가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만 따라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미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 바빠도 굶지 말고. 미나는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동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웨딩 촬영도 없이 미나는 그렇게 동균과 부부가 되었어요. 2달 뒤 작은 상가에 새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베이커리 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균이 지은 이름이었죠. 매일 빵을 만드니 베이커리 데이라고 하자는 거였어요. 오픈 첫날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나는 진열대에 빵을 올려놓고 문 앞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시작이 다 그렇지. 우리 빵 맛있으니까 금방 입소문 날 거야. 동균이 미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미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미나의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후기를 올렸어요. 부드러운 식감과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빵을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자신의 빵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동균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다 끝내고 나니 밤이 깊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 잘 될 거야. 아니, 꼭 크게 성공할 거야. 나만 믿어, 미나야. 동균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미나는 요즘 들어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버터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죠.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미나는 한참 동안 그 두 줄을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8주 차입니다. 아기 심장 소리 들려드릴까요? 작은 화면에서 콩닥콩닥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직 콩알만한 크기인데 이렇게 힘차게 심장이 뛰고 있다니요. 병원을 나오면서 미나는 초음파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나는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규는 처음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우리 아이라고? 응, 8주래. 여기 봐요. 이게 우리 아기야. 미나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자 동균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잠시 후 동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가게가 한창 자리 잡을 때인데 당신이 빠지면 어떡하지? 미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기 소식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가게 걱정부터 했거든요. 그래도 어떡해요? 생긴걸요. 아니, 그러니까 애는 조금 더 안정되고 나서 낳아도 되지 않아? 미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지우라는 말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동균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심하게 왔습니다. 미나는 아침마다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어요. 특히 오븐에서 나는 열기와 버터 굽는 냄새를 맡으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빵 냄새가 이제는 고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미나는 가게에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죽을 치대다가도 갑자기 속이 올라와서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줄을 서 있는데 미나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한참을 구토하고 나서야 겨우 나왔는데 손님 몇 명이 이미 가버린 뒤였습니다. 동균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이러면 장사를 어떻게 해? 손님이 기다리다 그냥 갔잖아. 미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서운한 마음이 더 컸어요. 아픈 건 자기인데 남편은 위로는커녕 장사 걱정만 했으니까요.
결국 동규는 다른 제빵사를 급하게 고용했습니다. 미나가 쓰던 레시피를 그대로 전해줬어요. 재료 배합부터 굽는 온도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넘겼습니다. 하지만 새 제빵사가 만든 빵은 미나의 빵과 달랐습니다. 레시피는 똑같은데 맛이 달랐어요. 손맛이라는 게 있는 거였죠. 미나가 반죽할 때 손에 실리는 힘, 오븐을 지켜보는 타이밍, 그런 것들이 미묘하게 맛을 바꿔놓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눈치를 챘습니다. 한 손님이 빵을 먹다가 물었어요. 요즘 빵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안 만드시나 봐요? 직원이 어물어물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좀 편찮으셔서요. 아, 그래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사장님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런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미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게에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규는 하루가 다르게 예민해졌어요. 집에 들어오면 한숨부터 쉬었고 미나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균이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임신이야? 가게가 이 모양인데. 미나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잖아요. 아이가 중요한 거 알아. 근데 현실도 봐야 할 거 아니야.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 미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동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한숨만 쉬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미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티도 안 나는 작은 배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뱃속 아기한테 들릴까봐요. 출산은 겨울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작고 빨간 얼굴로 세상에 나온 아기를 보는 순간 미나는 모든 서러움을 잊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출산한 지 보름도 안 돼서 미나는 가게로 돌아갔어요. 산후조리원 같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게가 너무 힘들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아기 분유를 먹이고 포대기에 아기를 업은 채로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출산 후유증으로 허리가 아팠고 밤새 아기 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어야 했어요. 그래도 반죽대 앞에 서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고 손님을 맞았어요. 아기가 울면 잠깐 뒤로 가서 달래고 다시 나왔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좀 쉬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미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어요. 아기를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 버텨야 했습니다. 미나가 돌아오자 손님들도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손맛을 기억하는 단골들이 돌아왔거든요.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남편 동규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가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어딘가로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집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사람 만난다고만 했어요. 미나는 혼자서 아기를 돌보고 가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빵 반죽을 하고 아기 밥을 먹이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 아기 목욕시키고 재웠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날도 미나는 늦은 밤에야 아기를 재웠습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나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도 없이 일만 했더니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해둔 밥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울 힘도 없어서 그냥 찬밥을 떠먹었어요. 반찬도 없이 김치 하나 올려서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지만 꾹꾹 삼켰어요. 식탁 위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미나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힘든 나날이 계속됐지만 미나에게는 버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승호였어요. 승호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나는 지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가 돌이 지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미나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승호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미나가 옆에 앉자 승호가 책을 들어보였습니다. 바다 동물이 나오는 그림책이었죠. 승호가 손가락으로 한 그림을 콕콕 찍었습니다. 커다란 파란 고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래. 미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승호가 다시 말했어요. 고래, 고래. 미나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직 말을 잘 못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단어를 말한 거였어요. 미나는 승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승호 고래 좋아해? 고래 좋아? 승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미나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승호 생각만 했습니다. 고래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고래 모양 빵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고요. 다음 날 미나는 인터넷을 뒤져서 잭과 몰드를 주문 제작해주는 공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고래 모양을 보내고 마들렌 몰드를 주문했어요. 비용이 꽤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미나는 상자를 열어보고 감탄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쁜 고래 모양 몰드가 들어있었거든요. 귀여운 고래가 꼬리를 살짝 든 모습이었습니다. 승호야, 이리 와봐. 엄마가 뭐 보여줄게. 승호가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미나가 몰드를 보여주자 승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고래. 응, 고래야. 엄마가 이걸로 승호만을 위한 빵 만들어줄게. 엄마 고래 마들렌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 승호가 좋아서 손뼉을 쳤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미나는 바로 레시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건강한 재료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백설탕 대신 비정제 설탕을 쓰고 버터는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밀가루도 유기농 제품으로 바꿨어요. 처음 만든 마들렌은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왔습니다. 반죽 농도를 조절하고 굽는 온도를 바꾸고 몇 번이고 시도했어요. 실패한 마들렌은 승호 간식이 됐습니다. 승호는 모양이 이상해도 맛있다며 잘 먹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야 만족스러운 마들렌이 나왔습니다. 고래 모양이 선명하게 나왔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미나는 가게 메뉴에 고래 마들렌을 추가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고래 마들렌을 보고 환호했어요. 아이들은 귀여운 고래 모양에 좋아했고 엄마들은 건강한 재료를 쓴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이거 정말 예뻐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건강한 재료로 만드셨다고요? 마음 놓고 먹일 수 있겠네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고래 마들렌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귀여운 모양 덕분에 금방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어요. 인터넷에서 보고 일부러 왔어요. 정말 이렇게 예쁜 마들렌은 처음 봐요. 고래 마들렌은 어느새 가게의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미나는 뿌듯했어요. 승호를 위해 만든 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다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나가 점심시간에 잠깐 가게를 비운 사이 옆에 있는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무심코 카페 진열장을 봤는데 미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진열장 안에 고래 모양 마들렌이 놓여 있었거든요. 미나가 만든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비슷한 거겠지, 같은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똑같았어요. 고래가 꼬리를 살짝 든 그 특유의 모양까지요. 미나는 손님인 척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장 앞에 서서 마들렌을 가리켰어요. 이거 하나 주세요. 직원이 마들렌을 포장해 줬습니다. 미나는 카페를 나와 골목 한편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고 마들렌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씹던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건 자신의 레시피였어요. 비정제 설탕 특유의 깊은 단맛, 유기농 밀가루의 고소함, 버터의 풍미까지 전부 똑같았습니다. 우연히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간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나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옆 카페에서 고래 마들렌 파는 거 알아요? 동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알지. 알아요? 우리 대표 메뉴를 왜 옆 가게에서 팔아요? 동균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 카페 사장이 커피랑 같이 팔 디저트 알아본다길래 몇 개 가져다 줬어. 상권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잖아. 미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 개 가져다 줬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해야지. 내가 만든 빵인데 왜 마음대로 줘요? 동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별일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동네 장사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가 문제야?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카페에서는 계속 고래 마들렌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미나네 가게보다 싼 가격으로요. 미나는 카페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기가 승호를 위해 만든 빵인데 옆 가게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으니까요. 며칠 뒤 미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몇 개 가져다 준 것 치고는 카페에서 너무 오래 팔고 있었거든요. 재료가 떨어지면 더 못 만들 텐데 어떻게 계속 같은 맛이 나는 걸까요? 미나는 고래 몰드를 만들어준 공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고래 마들렌 몰드 주문했던 사람인데요. 혹시 같은 몰드 추가 주문한 적 있나요? 공장 사장이 잠시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남편분이 2달 전에 오셔서 같은 몰드 추가로 주문해 가셨는데요. 미나는 전화를 들고 멈췄습니다. 남편이 몰드를 추가로 주문했다고요? 네. 남편이요? 네. 처음에 주문하실 때 같이 오셨던 분이요. 같은 디자인으로 10개 더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미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몰래 몰드를 추가로 주문해서 옆 카페에 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서 계속 똑같은 마들렌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미나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은 왜 자신 몰래 몰드를 주문해서 다른 가게에 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승호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할 시간이었어요. 미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공장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몰래 몰드를 추가 주문해서 옆 카페에 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미나는 바로 물었어요. 당신 고래 몰드 추가로 주문한 거 맞아요? 동규는 신발을 벗다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공장에 전화했어요. 2달 전에 10개나 더 주문해 갔다면서요? 동규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 주문했어. 그게 뭐 어때서? 미나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뭐가 어떠냐고요? 자기가 아들을 위해 만든 빵인데 왜 마음대로 다른 가게에 넘기느냐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내가 만든 레시피잖아요. 내가 승호를 위해서 만든 빵이에요. 동균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정도 인정도 없어? 동네 상권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잖아. 옆 카페 장사 잘 되면 거기 손님들이 우리 가게도 오는 거야. 미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논리인가요? 같은 빵을 더 싸게 파는 가게가 옆에 있으면 손님이 거기로 가지 왜 이쪽으로 오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나한테 숨겼어요? 미나가 다시 묻자 동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어요. 미나는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 뒤로 가게 사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옆 카페에서 고래 마들렌을 미나네 가게보다 500원이나 싸게 팔았거든요. 커피와 함께 마들렌을 먹을 수 있으니 손님들 입장에서는 카페가 더 편했습니다. 하나둘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줄을 서야 살 수 있던 고래 마들렌이 이제는 진열대에 남아돌았습니다. 미나는 저녁마다 팔리지 않은 빵을 정리해야 했어요. 혼자 텅 빈 가게에 앉아 빵을 봉투에 담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직원이 조심스럽게 미나에게 다가왔어요. 미나보다 2살 어린 직원이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응, 뭔데? 직원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본 건데요.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 많이 했어요. 미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뭘 봤는데? 직원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어두운 골목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젯밤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저기 모텔 있는 골목 아시죠? 거기서 사장님 남편분이랑 옆 카페 사장님이 같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미나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사장님 남편분이었어요. 사진 찍어뒀는데 혹시나 해서요. 미나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남자의 뒷모습, 걸음걸이, 입고 있는 옷까지 전부 남편이 맞았어요. 옆에 있는 여자는 카페 사장 정아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서 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직원이 황급히 주워서 건넸지만 미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미나는 거실에 불을 켜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승호는 이미 재워놓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다가 불이 켜진 거실을 보고 멈춰 섰어요. 왜 안 자고 있어?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응, 사람 만났어. 누구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나를 바라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알고 물어보는 거지.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묻는 거냐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카페 사장이랑 무슨 사이예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미나를 봤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미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정아가 임신했어. 나 정아랑 새 출발하고 싶어. 미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이라고요? 정아가 임신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당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임신이라니? 그 여자랑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앞으로야. 미나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이 남자 앞에서는 울면 안 됐습니다. 승호는요? 승호는 어떡하고요? 그 말에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어요. 내가 키워. 난 새 출발할 거야. 아이는 내가 낳았잖아. 미나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낳나요? 우리 둘의 아이인데 낳은 사람이 키우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아이 아빠 맞나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승호가 깰까 봐요. 한참을 울다가 미나는 승호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 오므린 입술, 평화로운 표정. 미나는 승호 옆에 누워서 아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미나는 아이 이마에 살짝 입술을 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승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며칠 뒤 가게 정리 협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미나를 보는 눈빛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나오는 돈 절반씩 나누자. 그거면 됐지? 미나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이 가게가 지금껏 굴러간 게 누구 덕분인데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빵 만든 게 누구인데요. 아이 없고 반죽한 게 누구냐고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랑 더 이상 엮여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빨리 끝내고 떠나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미나는 그 말만 하고 일어섰습니다. 분했지만 참았어요. 승호를 위해서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이 왔습니다. 미나는 승호 옷가지와 장난감, 그리고 꼭 필요한 살림만 챙겼어요. 이 집에서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쌓인 건 살림보다 상처가 더 많았거든요. 승호가 엄마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응,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엄마랑 승호랑 둘이 살 거야.
아빠는? 미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는 따로 살아. 이제 엄마랑 승호랑 둘이야. 승호는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나는 아이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의 시간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미나는 승호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이 단둘이 걷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낯선 길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미나와 승호가 도착한 곳은 전에 살던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미나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미나는 캐리어를 끌고 승호 손을 잡고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작은 방 2개짜리 집이 나왔습니다. 이전 집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하지만 미나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이 작은 공간이 둘만의 새 시작이 될 테니까요. 승호가 집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랑 승호랑 둘이 사는 거야. 승호는 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창문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놀이터가 보였어요. 엄마, 저기 미끄럼틀 있어. 그래, 내일 가서 놀자. 승호가 좋아서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의 그 웃음이 미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이사하고 한 달 뒤, 미나는 새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크지 않은 상가 한 칸이었어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편이었지만 미나에게는 그마저도 빠듯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돈 대부분을 가게에 쏟아부었거든요. 가게 이름을 뭘로 할지 고민하다가 승호에게 물었습니다. 승호야, 엄마 가게 이름 뭐가 좋을까? 승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승호네 빵집. 미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 가게는 승호를 위한 가게니까요. 좋아, 그럼 승호네 베이커리로 하자. 간판을 달던 날, 미나는 한참 동안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가게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썼던 채미나 베이커리와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 이름이 더 좋았어요. 승호가 있으니까요. 오픈 첫날, 미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고래 마들렌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몰드를 새로 주문해서 디자인을 조금 바꿨습니다. 예전 것과 비슷하지만 꼬리 모양이 살짝 달랐어요.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니까 당연한 일이었지만 미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때 승우가 진열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아무도 안 와? 아직 우리 가게를 모르나 봐. 조금 기다려야 해. 근데 엄마 빵 맛있는데 왜 안 먹어? 그 말에 미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뭉친 가슴을 풀어줬어요. 그래, 맛있지? 맛있으니까 곧 사람들이 올 거야.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밖에 없는 날도 있었어요. 미나는 남은 빵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시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창피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려야 손님이 오니까요. 전환점이 된 건 근처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면서였습니다. 미나가 시식용 빵을 들고
어린이집에 찾아갔어요. 원장이 고래 마들렌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건강한 재료로만 만들었어요. 아이들 간식으로 좋을 거예요. 원장이 마들렌을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도 좋네요. 우리 어린이집 간식으로 납품해 주실 수 있어요? 미나는 그 말에 너무 기뻐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첫 납품 계약이 성사된 거였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고래 마들렌을 먹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고래빵 이야기를 했거든요. 엄마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고래빵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여기서 파는 거죠? 몇 달이 지나자 가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아이들이 이 빵만 찾아요. 납품량 좀 늘려주실 수 있어요? 미나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바빠지는 건 힘들었지만 행복한 바쁨이었어요. 승혼의 베이커리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빵집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단골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어느 날 단골 엄마 한 분이 빵을 사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아이 키우시는 거예요? 미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둘이 살아요. 와, 대단하시다. 가게도 하시면서 아이도 키우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미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승호밖에 없으니까요. 승호는 어린이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께 사랑을 받았어요. 엄마가 만든 고래 마들렌 덕분에 인기도 많았죠. 어린이집 졸업식 전날 밤 미나는 승호를 위해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고래 모양 장식을 올린 작은 케이크였어요. 우와, 고래다. 엄마 최고. 승호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미나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승호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유치원에서도 승호는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미나는 새벽마다 빵을 만들고 승호를 유치원에 보내고 가게를 운영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승호의 유치원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미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승호에게 새 옷을 입혔어요. 하얀 셔츠에 멜빵 바지를 입은 승호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우리 승호, 벌써 유치원 졸업이네. 엄마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은데. 엄마, 나 아기 아니야. 이제 초등학생 형님이라고. 미나는 웃으며 승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졸업식장에 도착하니 학부모들이 이미 많이 와 있었어요. 미나는 승호를 선생님께 맡기고 학부모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졸업장을 받는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미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런데 졸업식 중간쯤 됐을 때였습니다. 강당 뒤쪽이 웅성거렸어요. 미나가 뒤를 돌아보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 동균이 서 있었거든요. 옆에는 정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왜 여기에 나타난 거죠? 동균이 선생님에게 다가가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승호 아빠입니다. 아이 졸업식이라 왔어요. 선생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나 쪽을 봤어요. 미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아는 마치 새엄마처럼 행동하며 다른 학부모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승호 아빠와 함께 왔어요.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승호의 졸업식이니까요. 졸업식이 끝나고
승호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승호 뒤에 동균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승호가 미나 품에 안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자꾸 나한테 말 걸어. 미나는 승호를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가자. 승호야. 그때 동균이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나 할 말 있어. 미나는 굳은 표정으로 동균을 바라봤어요. 뭔데요? 내 아들, 이제 데려갈 거야. 미나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이잖아. 이제 내가 키울 거야. 미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5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요? 내가 낳았으니 내가 키우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동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아버지야. 조만간 데리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미나는 아직도 5년 전 일이 생생했습니다. 정아와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아이도 데리고 가라고 했었죠. 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양육비 한 푼도 안 보내놓고 네가 5년 키웠으면 됐잖아. 애한테 잘 설명해놔. 동규는 그 말만 남기고 정아와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미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승우가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울어. 아니야, 안 울어. 괜찮아. 미나는 억지로 웃으며 승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는 승호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균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5년 동안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미나는 승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요. 미나는 승호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호를 재우고 나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졸업식장에서 동균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 데려갈 거야. 법적으로 내가 아버지야. 미나는 살그머니 일어나 승호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작은 입술을 오므리고 평화로운 얼굴로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미나는 승호 옆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절대 뺏길 수 없어요. 5년 동안 미나 혼자 키웠습니다. 밤새 아플 때 안아준 것도, 새벽마다 밥 먹인 것도, 어린이집 보내고 데려온 것도 전부 미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니요? 도대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미나는 밤새 그 이유를 생각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동균이 갑자기 승호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균 집안은 원래 사업가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건설 관련 사업을 했는데 꽤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죠. 동균은 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아버지가 동균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너 대체 언제 애를 데려올 거냐? 동균은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 말이야. 내가 전처랑 낳은 아들 있잖아. 그 애를 데려와. 동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 애는 전처가 키우고 있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데려와요? 그 말에 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도 없이 무슨 상속이야. 정아랑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애가 없어? 결혼도 이혼도 내 멋대로 하더니만 재혼도 멋대로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자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재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알아서 해라. 동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 나왔습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손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사실 동균과 정아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동규는 처음에 정아가 유산한 뒤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아는 임신한 적이 없었어요. 5년 전에 임신했다고 말했던 것도, 유산했다고 울었던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나와 이혼시키려고 꾸민 일이었죠. 정아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몸매가 망가지는 것도 싫었고, 아이를 키우느라 자유를 잃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몰래 피임약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아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다가 서랍에서 피임약을 꺼냈어요. 한 알을 물과 함께 삼키고 서랍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동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동균이 아버지에게서 돌아온 날 밤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자 없으면 상속 안 준다고 하셔. 우리 애는 언제쯤 생길까? 정아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어요. 나도 모르지. 몸이 안 좋은가 봐. 동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유산한 뒤로 힘들었잖아. 다시 임신하면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승호를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정아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어요. 승호? 전처 아들. 흥. 어차피 내 아들이잖아. 승호만 데려오면 다 해결돼. 아버지도 손자 보게 되고 상속도 받을 수 있어. 정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처가 낳은 아이를 키우라고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전처의 아들을 매일 보면서 산다니 상상만 해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동균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난 당신 결정 따를게. 정아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마음은 달랐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어요. 일단 상속 먼저 받은 후 애는 그 후에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한편 미나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미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미나 앞에 앉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미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됐다는 것, 그동안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타났다는 것까지요. 변호사가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제게 있어요. 합의 이혼이었는데 전 남편이 아이는 제가 키우라고 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친권도 양육권도 어머니께 있으니까요. 미나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이 완전히 밝지는 않았어요. 다만 상대방이 양육권 변경 소송을 걸어올 수 있어요. 그때 대비를 해야 해요. 양육권 변경이요? 네. 아버지 쪽에서 자기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경제력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요. 미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제력이라면 동균 쪽이 더 나았어요. 큰 사업가 집안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록이 전혀 없네요. 5년 동안 한 번도 받으신 적 없죠? 네, 한 번도요. 이건 오히려 유리해요.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법원에서도 이 점을 중요하게 볼 거예요. 미나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다만 상대방이 어머니 쪽 양육 환경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가게 운영하시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느냐고 물고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미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 일을 하다 보면 승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혹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님이 양육을 도와주신다면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미나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라니요. 10년 전에 집을 나온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동균을 따라갔으니까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던 아버지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승호를 지키려면 뭐든 해야 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미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늦은 오후였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드린 연락을 이제 와서 할 수 있을까요?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나갔다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승호가 먼저였어요.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승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미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어요. 10년 만에 부모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승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부모님 가게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가게가 조금 더 낡아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빵을 진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더라고요. 미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10년 전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승우가 미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안 들어가? 응, 잠깐만. 엄마 좀 준비하고. 미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승호를 위해서야.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야. 미나는 승호에게 말했어요. 승호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 먼저 들어갔다 올게. 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미나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미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미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아빠 말 들었어야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보고 싶었던 마음이 뒤섞여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참 동안 그냥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와 미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바닥에 무릎 꿇지 말고.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미나를 붙잡고 한참 동안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냐? 미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밖에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잠시 후 승호 손을 잡고 들어오셨어요. 승호가 낯선 곳에 와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이 할아버지 누구야? 미나가 승호 앞에 쪼그려 앉아 말했어요. 승호야, 여기 할아버지가 승호 할아버지야. 엄마의 아빠거든. 그리고 저기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야. 승호는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어색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진열대에서 빵 하나를 집어 승호에게 건넸어요. 먹어봐라. 승호가 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다가 눈이 커졌어요. 맛있다.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완전히 웃지는 않으셨지만 눈가의 주름이 살짝 움직였어요. 그날 저녁 미나는 부모님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밥상이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어색했어요. 10년 동안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요. 승호만 신나서 이것저것 집어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승호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키 커. 아버지는 말없이 밥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승호를 힐끗힐끗 보셨어요. 손자가 귀여우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승호가 잠든 뒤 아버지가 미나에게 물으셨어요. 내 가게는 어떻게 됐냐? 미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새로 차렸어요. 작은 가게인데요. 이름은 승훈의 베이커리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게 이름 잘 지었다. 미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 가게 물려받으라는 소리 안 한다. 내가 만든 거 내가 지켜라. 그게 맞아. 미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으셨지만 그 짧은 말씀 속에 담긴 마음을 미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부모님이 미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승호를 봐주셨고 미나가 가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며칠 뒤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나 가게에 오셨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구석구석을 둘러보셨어요. 진열대도 보시고 주방도 들여다보시고 오븐도 살펴보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미나가 반죽을 치대고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 오셨습니다. 손목 힘이 약해. 이렇게 해야 결이 살아. 아버지가 직접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손목을 꺾는 각도, 누르는 힘의 세기가 미나와 달랐습니다. 미나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아빠, 이렇게요? 조금 더 세게.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우는 게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몰랐어요. 미나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가게를 도와주셨어요.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재고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미나야, 이 재료 유통기한 임박한 거 있어. 내일까지 써야 해.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도 처음엔 이런 거 못했다. 내가 다 챙겼지.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게는 더욱 안정됐습니다. 미나는 빵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고 품질이 더 좋아졌어요. 손님들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빵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한테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였어요.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백화점 식품팀에서 나왔어요. 팝업 스토어 담당자입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이요? 네. 저희가 요즘 지역 맛집 발굴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승훈의 베이커리 소문 듣고 직접 와봤어요. 담당자가 고래 마들렌을 집어 먹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저희 백화점에서 팝업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미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팝업이라니요. 작은 동네 빵집인데 그런 제안을 받다니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미나는 아버지에게 팝업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빠, 백화점에서 팝업 해보라고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해봐라. 더 넓은 시장에서 평가도 받아봐야지.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야. 미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볼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준비 잘해라. 백화점 손님들은 눈이 높아. 대충 하면 바로 티나. 미나는 그날 밤부터 팝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빵을 가져갈지, 진열은 어떻게 할지, 포장은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웠어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승우가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뭐해? 엄마 백화점에서 빵 팔 거야. 준비하는 중이야. 우와, 백화점? 거기 크잖아. 응, 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야 해. 미나는 종이에 메뉴를 적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두려웠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고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승우가 옆에 있으니까요. 미나가 팝업 준비에 한창일 무렵 동균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동균은 변호사를 찾아가 승우를 데려올 방법을 물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양육권이 전부 전처에게 있네요. 양육권 변경 소송은 쉽지 않을 겁니다. 동규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면접교섭권이라도 먼저 주장하시죠. 아버지로서 아이를 만날 권리는 있으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 아이가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면 더 쉬워지고요. 동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면접교섭권부터 신청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미나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미나는 서류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온 거였죠. 조정 기일 아침, 미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같이 가마. 아빠,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자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나는 더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나는 조정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옆에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앉아 계셨지만 그것만으로도 미나는 든든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니 동균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전 남편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조정위원이 양측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김동균 씨 면접교섭권을 신청하셨는데요. 그동안 아이와 교류가 있으셨나요? 동균이 대답했어요.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육비 지급 기록이 전혀 없네요. 5년간 한 번도 안 보내셨어요? 동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정이 있어서 5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으셨으면서 면접교섭권을 주장하시는 건 설득력이 약합니다.
동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나의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간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경제적 지원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만나겠다고 하는 건 아이의 안정에 해가 됩니다. 조정은 미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조정위원은 동균에게 먼저 밀린 양육비부터 지급하라고 권고했어요. 법원을 나오니 아버지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냐? 유리하대요, 아빠. 양육비 한 번도 안 준 게 문제가 됐어요. 아버지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걱정 많이 하셨던 것 같았어요. 한편 동규는 법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동균의 아버지는 서재에서 동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5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줬다며 동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당시의 가게가 어려워서. 그럼 내가 그동안 준 돈은 다 어디 썼어? 동균의 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양육비도 안 주면서 무슨 아버지야? 법원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양육비를 왜 안 보내? 동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규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정아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아 앞 테이블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균이 가까이 가서 보니 피임약이었어요. 정아 가방에서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동균이 피임약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정아가 멈칫했어요. 그게 피임약이잖아. 왜 이걸 먹어? 동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유산한 거 아니었어? 그때 임신했다면서? 유산해서 몸이 안 좋다면서? 정아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임신한 적 없어. 동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처음부터 임신한 적 없어. 유산도 거짓말이야. 동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5년 전 미나와 이혼할 때 정아가 임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나와 헤어지고 정아와 결혼한 거였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5년 동안? 동균이 소리쳤습니다. 정아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애 낳을 생각 없었어. 처음부터. 당신이 알아서 믿은 거지 내가 속인 거 아니야. 동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미나와 이혼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니요. 며칠 뒤 정아가 짐을 쌌습니다. 커다란 캐리어 2개에 옷과 물건을 담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나 나갈 거야. 여기 있어봤자 의미 없잖아. 정아는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동규는 혼자 텅 빈 집에 남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동균의 아버지가 선언을 했습니다. 너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손자도 못 데려오고 집안 망신만 시키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자식한테는 아무것도 못 준다. 동규는 상속도 사업도 가정도 전부 잃게 됐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동규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고 또 마셨어요. 취기가 오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지? 미나 때문이야. 미나만 아이를 순순히 넘겼으면 이렇게 안 됐어. 동규는 비틀거리며 미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밤이었지만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미나가 다음 날 팝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균이 가게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내놔. 승호 내놔. 가게 안에 있던 미나가 깜짝 놀라 창밖을 봤습니다. 술에 취한 동균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어요.
승호가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래? 괜찮아, 승호야. 여기 있어. 미나는 승호를 주방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가게 뒷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팝업 준비를 도와주시러 오신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상황을 파악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미나가 말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신 뒤였어요. 아버지가 동균 앞에 묵묵히 섰습니다. 동균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내 딸이랑 손자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동균이 움찔했어요.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요? 남의 가정? 내 딸이야. 내 손자고. 아버지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다신 얼씬도 하지 마. 또 이러면 바로 경찰 부를 줄 알아. 동규는 아버지의 눈빛에 기가 죽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피할 수 없었어요. 동규는 뒷걸음질 치다가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미나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서 승호 달래라. 애가 무서웠을 거다. 아버지는 그 말만 하시고 담배를 꺼내셨습니다. 미나는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봤어요. 평생 빵 반죽만 하시던 그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승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승호야. 다 끝났어. 할아버지가 지켜줬어. 승호가 엄마 품에 안기며 물었어요. 저 아저씨 또 와? 아니, 이제 안 와. 걱정 마. 미나는 승호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어둠 속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 뒷모습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미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일이 있은 뒤로 동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마음을 다잡고 팝업 준비에 집중했어요.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백화점 팝업 오픈 날이 밝았습니다. 미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어요. 고래 마들렌, 크루아상, 식빵, 모카빵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포장도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했어요.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마련된 팝업 매장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미나는 빵을 진열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큰 백화점에서 자기 빵을 판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매장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승훈의 베이커리 소식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었어요. 미나는 줄을 선 손님들을 보고 긴장이 됐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만든 빵이야. 자신감 가져라. 미나가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 타고 오신 거였어요. 아빠,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첫날인데 그래도 와봐야지. 아버지는 그 말만 하시고 한쪽에 서 계셨습니다. 직접 도와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미나는 든든했어요.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고래 마들렌이 제일 인기였어요. 귀여운 모양의 건강한 재료까지 쓴다고 하니 엄마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아이한테 사가야겠어요. 유기농 재료라고요? 마음 놓고 먹일 수 있겠네요. 점심때쯤 되니 준비한 빵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미나는 정신없이 손님을 맞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슬쩍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잘하네. 딱 그 한마디였지만 미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팝업은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하루하루 손님이 늘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오픈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준비한 빵이 오후 2시에 전부 매진됐어요. 팝업이 끝난 뒤 백화점 담당자가 미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팝업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정규 입점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미나는 그 말에 너무 기뻐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부모님 집에 가서 팝업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엄마, 백화점에서 정규 입점 검토한대요. 어머니가 미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해냈네.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한편 동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상속 제외 통보를 받고 정아도 떠나고 승호도 데려오지 못했어요. 법원에서도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규는 예전에 운영하던 빵집 자리에 갔습니다.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어요. 동규는 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텅 빈 원룸으로 돌아가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나의 일상은 평온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승호와 함께 가게 문을 열었어요. 승호는 이제 미나의 손길이 덜 필요한 초등학생이었죠.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고 간식을 먹었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손님이요. 아버지가 진열대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나가 웃으며 물었어요. 뭘로 드릴까요? 고래 마들렌 5개하고 식빵 하나. 미나가 빵을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내미셨어요. 아빠, 그냥 가져가세요. 장사하는데 공짜가 어딨어. 받아라. 미나는 웃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시려는데 승호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또 와요. 아버지가 승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빵 맛있으면 또 와야지. 아버지가 나가시고 잠시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나야, 주말에 같이 밥 먹자. 승호 데리고 와라. 네, 엄마. 승호랑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이렇게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미나는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이 빠지자 미나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진열대를 닫고 바닥을 쓸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다 끝내고 나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나는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승혼의 베이커리라고 적힌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비쳐 빛나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내가 지킨 거야. 승호도 이 가게도. 10년 전 아버지 가게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썼던 이름은 채미나 베이커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간판이 더 좋았어요. 승호가 있으니까요. 이 가게는 아버지의 가게도 전 남편의 가게도 아닌 미나와 승호의 가게였습니다. 승호가 가게 안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뭐해? 아무것도. 들어갈게. 미나가 안으로 들어가자 승호가 말했습니다. 나 고래 마들렌 먹고 싶어. 아까 먹었잖아. 또 먹고 싶어. 엄마가 만든 거.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만들어줄게. 미나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와 버터와 설탕을 섞고 달걀을 풀어 넣었어요. 승호가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엄마, 나도 섞어볼래. 그래, 이리 와봐. 미나가 승호에게 거품기를 쥐어줬습니다. 승호가 서툴지만
열심히 반죽을 저었어요. 밀가루가 튀어서 코끝에 묻었지만 둘 다 웃었습니다. 반죽을 고래 모양 몰드에 부어 오븐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오븐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달콤한 버터 향이 가게 안가득 퍼졌습니다. 구워진 마들렌을 꺼내니 노릇노릇한 고래들이 나왔습니다. 승우가 눈을 반짝이며 하나를 집었어요. 후후 불어서 식힌 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 빵이 제일 맛있어. 미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승호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우리 승호.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따뜻한 조명과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마들렌을 먹고 있었죠. 가게 밖에서 보면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작은 빵집 안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위로 승훈의 베이커리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내 아이를 위한 빵을 만듭니다. 미나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이 가게는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지켜졌고, 그렇게 계속될 거였어요. 밤바람이 간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서로를 등졌어도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 이번 사연은 가족의 든든함을 다시 알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